제가 5년 전에 외도를 들켜서 전처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협의 이혼을 했고 외도할 때 만난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현 아내가 전 남편과 수시로 만나면서 부부처럼 지내면서 저희 재산도 빼돌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처와 아이들을 잊고 살았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벌을 받는 건가요? 염치 없지만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내가 외도를 할 때 만났던 여자와 상간녀죠. 어쨌든 그 여자와 지금 아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이혼을 하고 그 상간녀와 내가 재혼을 해서 이제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케이스나 뭐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일단은 상담을 해드려 보면, 자, 5년 전에 외도를 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들켰으니까 그 전에 만났겠죠. 그러면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 발생이 됐고 그 상대 여자도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에 있는 상태였을 거라고, 미혼이든 기혼이든 뭐든 일단은. 그래서 이 여자도 결국 내가 만났던 그 5년 훨씬 전에 만났던 그 여자도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었고 나도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인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아내한테 들켰어. 그런데 아내는 난리가 났겠죠. 아내가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제 상간녀를 어떻게 됐든 뭐 그 여자를 어떻게든 보호해야 되겠고 뭐 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이혼 요구를 하죠. 즉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아내가 외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남편이 이제 막 적반하장을 하면서 이제 이혼 요구를 한다. 그런 아내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쪽에 남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전처가 뭐 해서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안도 뭐 소송해봐야 뭐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협의, 네 원하는 대로 해서 이제 협의 이혼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물 만났죠. 협의 이혼 했잖아요. 이제 싱글 됐잖아요. 그런데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인 상태로 이혼을 해서 결국은 이혼하고 난 다음에도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 여자도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에, 둘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어차피 이것저것 다 파괴해놨으니까. 그래서 파괴하는 재미에 사는 사람들이 관계 중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행도 잘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하고, 물론 당연히 성관계는 따라오는 거고 막 신나고 재밌습니다. 가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살자 해서 이제 재혼을 했습니다. 자, 그 여자는, 그 상대 여자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 결국은 지금 보니까 전 남편이라 보니까 이혼녀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혼할 때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 남편의 관계 중독, 외상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위장 이혼을 한 건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고 재혼을 해서 정말 둘이 이제 신나고 재밌게 살아갔겠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조금 뭔가가, 왜냐면 그전에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런데 뭔가가 좀 약간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것, 즉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남자들이 예민해집니다. 남자들이 관계 중독자들은 반응이 안 들어오면 좀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면 예민해지면은 이제 딱 보니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뭐지? 이렇게 해서 보니까 나름대로 처음에는 아마 외도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찾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외도는 아닌데, 외도 맞잖아요. 전 남편을 만나서 관계도 하고 부부처럼 지내고, 이거는 외도하는 거거든요. 전 남편을 대상으로 지금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관계 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 조금 뭐 이렇게 해준다, 뭐 한다, 거기에 또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내 나름대로 또 뭔가 이렇게 재산을 빼돌린다기보다는 아마도 거기에 돈을 좀, 아이들도 있고 뭐 하고 이러니까 이제 뭐 생활비 어렵다, 생활 어렵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은 또 돈 해가지고 또 좀 주고 막 이러는 경우가 왕왕 있었으니까, 즉 남편 모르게 나갔던 돈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거를 재산을 빼돌렸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최소한 재산 정도라고 하면은 진짜 뭐 억대 가까운 돈이, 뭉탱이 돈이 이제 푹푹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
생활비에 관련되는 것, 기타 등등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렇게 쭉 나가는 게, 물론 그 기간이 길어지면 정말 금액은 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꾸준하게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전 남편을 수시로 만난다, 부부가처럼 지내고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근데 나는 그전에는 관계 중독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도 마찬가지로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관계 중독이에요. 근데 점점 악화되어 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는 관계 중독인 상태로 재혼해서 살고 있었어요. 둘 중에 하나가 폭발하면 그날 다 깨지는 그 둘이. 왜냐면 원래 인간관계를 파괴하면서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재밌고 즐거워야 되는데, 둘이 살다 보니까 이제 반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가 예민해지게 돼서 조사를 딱 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사 딱 해보니까 전 남편과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럼 난 뭐야? 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전 남편이, 지금 아내가 외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 남편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상간남이 된 거예요. 전 남편이. 그래서 상간남한테 돈도 주고 몸도 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이 아내가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빼돌렸다 뭐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너 이건 뭐지? 이건 황당한 거잖아요. 너무도.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전 남편과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문득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돌아보니까 나는 전처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맞아요. 관계 중독인데 한마디로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썰은지 먹은 거예요. 누가 죽어가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게 원래 관계 중독이거든. 그런데 아내는 관계 중독인 채로 있다가 언제부턴지는 모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발견한 것 뿐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처와 아이들을 잊고 살았는데 죽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뭐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일치하지 마세요. 잊고 있었던 게, 관계 중독인 사람은 잊고 있었던 게 맞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이라도 실체를 알았으면 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라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지금 바로 차려. 안 그러면 다 날아가요. 싹 무너져요. 지금 여기서 아내 붙들었다. 당신 왜 이러냐? 그러면 관계 중독이 악화되어 있는 여자를 상대로 계속 매달리게 되면 외상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거든요. 나에게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했어요. 관계 중독보다 더 무서운 놈이에요, 그놈이.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 발생됐으니까 이러도 저러도 못하면서 정말 아내한테 매달리고 싶은데, 전처는 이미 내가 끝내버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돌아는 못 가겠고 이 여자라도 잡아야 된다 생각해서 또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전 재산 다 날아가요. 그리고 끝장나요. 뭐 하나 없어요. 어쩌면은 지금 아내에게 이용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자, 일단 그건 둘째예요. 둘째 쳐놓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내 고통부터 빨리 없애야 돼요.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먼저 치료해 놓으세요. 무조건 먼저 치료해 놓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내의 관계 중독으로 외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최소한 치료기에는 줘야 됩니다. 이게 가능해요. 여자는 가능해요. 남자는 정말 힘들거든요. 재혼이 될 때는. 그래서 아내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쯤은 주는 것도 나빠요. 근데 치료 기회를 줬을 때 그 아내 하는 반응을 딱 보면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중간에 변화가 된 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아내의 반응과는 관계없이, 그리고 난 다음에 전 남편은 상간남에 준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박살을 내놔야 돼요. 박살. 내 가정 깼잖아요. 그래서 전 남편은 바로 상간남에 준해가지고 소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게 1번. 두 번째는 아내에게 어떤 반응이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아내에게 치료 기회를 주는 게 2번. 그리고 난 다음에 상간남에 준해서 전 남편을 대상으로 상간남에 준해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또는 그거보다 더 강력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건 변호사와 상의를 또 뭐 하거나 하면은 아마 이 얘기가 나올 거고, 필요하다 생각하면은 상담에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얼마인지 그거는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 전 남편은 철저하게 그렇게 응징을 하고 보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딥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나를 치료하는 거, 아내에게 치료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내 치료 기회와는 관계없이 그 세 번째는 그 상간남, 즉 전남, 아내의 전 남편을 반드시 공격을 해서 거기에서 응징을 해야지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때 아내 두 번째에서 아내가 자기의 치료 기회를 갖고 노력하고 뭐하고 한다? 그렇게 되면 아내에게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안 한다? 그러면 아내까지 같이 엮어서 한 방에 보내버려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그러고 난 다음, 그래서 나를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를 치료해서 회복해 놓는 거. 그러면 지금 있는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면서 그 전에 오래전에 발생됐던 관계 중독도 함께 치료됩니다. 그만큼 외상 트라우마가 매우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리장애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매우 강력한 심리장애 하나를 탁 치료하면 나머지들은 따라서 같이 치료됩니다. 이게 기본 원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내다, 그 다음에 전 남편이다, 이런 거 신경 돈 빼돌렸다,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은 내가 그거 관련된 나를 치료해서 회복해 놓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나서 전 남편을 소송을 하든 뭐를 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완전히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내가 예를 들어 자기 치료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게 다가 같이 함께 묶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문제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거는 나중에 내 치료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해결해 갈 수 있는 분야가 됩니다. 이 순서대로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전처와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이렇다. 그러면 이거 다 마무리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조건 없이 무엇이더라도 해야 됩니다. 왜? 전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갖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 점을 그렇다고 재결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1우선은 나를 치료하는 것, 그러면서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